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가보시면 농업재보험령상 농업 가입 촉진계획이에요. 촉진계. 모두 고르라 했습니다. 이런 시험이 사실은 좀 어려워요. 모두 고르라는 게 이것도 맞은 것 같고 저것도 맞은 것 같고 그러잖아요. 촉진계획. 그래서 촉진계획을 누가 하냐면 촉진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농가분들이 보험을 몰라. 그러니까 보험을 그때 홍보도 해서 이렇게 보험을 가입을 유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 촉진계획은 누가 수립을 해야 되냐면 재보험 사업자가 수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촉진 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을 모두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가보니까 답은 뭘 돼 있어요? 4번. 정말 이런 시험들이 어려워요. 이걸 다 고르는 거. 일부러 빼고 하는 것들. 정확히 아셔야 되잖아요. 사업 계획, 연도 계획, 운영 계획, 교육 및 홍보. 왜냐면 우리 농가분들이 잘 모르니까 우리 농가분들한테 어떻게 해요? 이 재보험 사업의 내용도 알리고 또 이 가입이, 이 보험이 좋더라. 이런 어떤 점이 좋더라.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 계획에 들어가는 내용들 여기 다 봐보시면 방금 사업계, 이게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사업계, 분석, 운영계, 교육, 홍보계, 개선, 개발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시험에 한번 나온 것들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3번에 가보시면 가로에 들어간 내용이에요. 금품, 금품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금품을 요구하여 받은 보험, 두 사람이에요. 한자. 다시 말해서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 자, 그리고 요구하여 받은 가입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손해평가에 가서 나 좀 보험금 줄게. 어때요? 보험금 주세요. 라고 서로 어때요? 짝짝꿍 협의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리 지금 농지법에서 최고 큰 법이죠. 최고 큰 벌칙 조항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냐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한 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요구 받은 자, 약속을 한 자독이고 받은 보험 가입자 두 사람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14번 가보시면 손해평가 2촉에 관한 규정이에요. 가론에 들어갈 내용. 재보험 사업자가 우리 손해평가인이잖아요. 여기 지금 키워드는 손해평가인이에요. 손해평가인을 이촉하는 사람은 재보험 사업자. 이루어지더라고. 농업재보험이 실시되는 뭘로? 시, 군, 자치구별 뭘로? 보험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금요에 뭘 내라? 손해평가인을 이촉해라. 이건 시험이 여러 번 바꿨어요.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우리가 시, 군, 자치구별로. 자치구별. 어떤 걸로요? 자치구별. 그 다음에 자치구별. 이거 보험 가입자. 이 보험 가입자 가입자 수를 고려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얘를 갖다 또 우리가 시험에 어떻게 많이 바꿨냐면 가입 농지수. 가입 농지수로 시험에 많이 바꿔버려요. 우리는 농지수가 아니라 가입자, 계약자 수.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다음에 적정 규모자는 적정 규모. 이 적정 규모도 시험에 어떻게 바꿔버렸냐면 최대 규모로 바꿔요. 최대 규모가 아니라 뭐다? 적정 규모. 그리고 지금 이촉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재보험 사업자입니다. 그럼 이 재보험 사업자를 또 어떻게 시험에 바꾸냐면 장관. 즉 농림부 장관이 손해평가인을 이촉해라 이렇게 바꿔요. 이 지문 하나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꼼꼼하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15번. 영상 손해평가인 정기교육. 정기교육 또 나왔네요. 이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을 시키는 사람은 누구다? 장관이라고 그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년에 한 번씩 시켜라. 연 1회 이상 시켜라. 그리고 한 번 시킬 때 몇 시간이요? 4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들어갈 교육 내용. 그래서 아닌 것은 이론 사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 법령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보상 사례, 상품 주요 내용. 자세히 그 밑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우는 기초 지식, 그 다음에 약관, 손해평가 절차, 현주사 작성 방법. 근데 얘를 갖다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구체적으로. 법령 제정 배경, 그다음 조문별 주요 내용, 그다음에 사업 현황, 그다음 뭐예요? 상품의 주요 내용 약관, 그다음에 손해평가 결과, 기준 및 피해. 피해 보상 사례.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었다는 거죠. 세부적으로. 기존에 여러분들 우리가 대부분 공부하신 분들을 보시면 이 큰 타이틀만 공부한 거죠. 기초 지식, 약관, 절차 방법, 그다음 현지조사. 지금 이제 저희가 벌써 이제 7회, 8회로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문제를 어느 정도 내올 만한 것들은 거의 많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나올 만한 거의 나왔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세부적,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디테일하게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이제 올해는 이 농제법을 꼼꼼하게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나오면 100% 저희가 다 함정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 자, 16번 가보시면 손해평가인에 대한 이촉을 취소. 자, 취소 사유, 취소 사유. 이촉 소구에 대해서 손해평가인. 당연히 누가 취소한다고요? 재보험 사업자가. 재보험 사업자가 이촉도 했고, 그 다음에 재보험 사업자가 못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촉을 취소하거나 또는 이촉을 해지하거나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됐을 때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취소야 취소. 제일 큰 거잖아요 취소.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하여하는 경우를 찾으라는 거예요. 피한정 후견이 되었어요. 우리가 피한정 후견이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이 있는 것은 뭐예요? 자격을 우리가 이촉을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이촉 취소해요. 시험이 잘 나오잖아요. 즉 방금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다음 두 번째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벌금 있잖아요. 금고가 아니고 벌금이라고 그랬어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다음 이촉이 취소된 다음에 또 재이촉할 수 있겠잖아요. 이촉이 취소된 후 몇 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촉된 자.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중에 손해평가를 한 자. 이런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촉을 취소할 수 있잖아요. 자, 취소해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두 번째 가보시면 이 개인정보 위반했잖아요. 이 개인정보를 위반했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개인정보는 이촉 해지죠, 얘는. 개인정보는 이촉 해지. 취소가 아니라 이촉 해지. 그 다음에 신뢰성 악화시켰어. 우리가 신뢰성을 악화시켰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된 거죠? 그때는 1차가 얘는 1차가 주의. 그 다음에 2차가 경고. 그러잖아요. 2차가 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업무정지 업무정지 3개월. 3개월이죠. 얘는 그 다음에 업무정지. 그죠? 얘는 업무정지 3개월. 3개월. 그 다음에 허위로 작성했다. 얘도 뭐에 해당되었더라? 얘도 허위도 이촉 해지죠. 얘도. 여기 이촉 해지. 해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는 취소사유, 취소사유. 취소사유는 기본중에 기본이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다시 시험 또 잘 나오는 게 이런 것들, 해지 이런 거 있잖아요. 행정처분할 때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행정처분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정리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봐보시면 재보험 사업자입니다. 이촉을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에 대해서? 손해평가인에 대해서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피성년 후견이 복권되지 않냐. 자, 이 지문을 가지고 또 돌릴 수도 있어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된 지 1년이 경과한 자 이렇게 된 거예요. 1년이 경과한 자. 일단 경과된 자는 어떻게 돼요? 복권 이미 그러니까 복권 돼버린 거야. 이런 사람들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평가인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문이 뭐예요? 아니 된 자예요. 복권된 지 1년이 경과한 자. 이거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촉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지문들. 그리고 또 역시 벌금, 방금 제가 말했잖아요. 벌금. 이 벌금의 기준이 근데 여기를 갖다가 뭘로 바꾸냐면 근거로 바꿔버려. 우리는 최소 벌금이에요. 그리고 몇 년? 2년. 우리 손해평가사도 자격이 취소된 후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손해평가사 시험 다시 시험시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이촉 그리고 이촉 취소 2년. 그 다음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업무 정지중. 즉 우리 5번, 6번은 더 뭐죠? 우리 손해평가사. 얘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 16번 가보시면 자, 손해평가사 갑을 뭐해? 손해평가반이에요. 우리 손해평가반은 몇 명부터? 1인 이상. 손해평가반 1인 이상 5인 이내로 우리가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수 있다고 했죠. 이 손해평가반을 구성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역시 재보험 사업자잖아요. 즉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을 구성해서 우리가 뭐예요? 현장에 가서 손해평가를 시키는 거잖아요. 이 손해평가반. 그럼 이 손해평가반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뭔가 이권이 결합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즉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저의 요인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당연히 그 손해평가반에 들어가면 안 되겠잖아요. 이렇게 손해평가반에서 배제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라겠어. 모두. 그래서 첫 번째 갑의 이해관계자. 즉 이해관계자가 있어요. 이해관계자가 있고 본인이 있어.
당연히 어때요? 자기가 보험을 모집했는데 그 모집한 것을 갖다가 본인이 평가하면 당연히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자기라는 말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나와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즉 생계를 같이 산다 이 말이에요. 같이 집안에서. 우리 거주지 주민등록장에서 같이 있어. 즉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이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이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이해관계자라고 그래요. 이해관계자. 자, 제가 저희 아들이랑 같이 살고 있어. 근데 제 아들 것을 제가 손해평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우리 아들이 보험 가입을 했어.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아들 것을 제가 손해평가하면 당연히 어때요? 공정한 손해평가 안 되겠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손해평가만을 배제하라 이 말이죠. 제가 제 아들이 가입한 것을 제가 손해평가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겠잖아요. 그래서 봐보시면 첫 번째 갑의 이해관계자가 자, 여기서는 손해평가사 갑이에요. 손해평가사. 이해관계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대한 손해평가. 바로 그거잖아요. 저희 아들이 보험에 가입한 걸로 제가 손해평가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갑의 이해관계자가 또 마찬가지로 저희 아들이 보험에 모집을 했어. 아들이 보험 모집을 했어. 그럼 아빠 나한테 잘 좀 해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손해평가, 보험계약에 대한 모집. 즉 모집도 길고 가입도 길고. 그 다음에 갑의 이해관계자가 저희 아들이 실시한 검증조사. 얘는 우리가 좀 이렇게 해당되지 않아.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입과 모집은 본인 있잖아요. 자기도 그렇고 본인도 해당되고 뭐예요? 이해관계자도 다 해당돼. 근데 이 검증은 있잖아요. 즉 이해관계자는 해당되지 않아. 본인만 그래 본인. 하지만 여기 해설을 봐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가 가입한 보험 가입에 대해서 계약에 대해서 손해평가하면 안 돼요. 또 자기하고 또 역시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 계약에 대한 손해평가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봐보시면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재조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평가하고 내가 또 검증조사하고 또 내가 재조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봐보시면 뭐가 빠졌냐면 이해관계자가 빠진 거예요. 즉 이해관계자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는 내가 할 수 있어요. 또 이해관계자가 실시한 재조사건을 내가 또 뭐 할 수 있다? 손해평가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4번에서 키워드는 뭐냐면 보통 다른 것들은 1번, 2번은 뭐예요?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및 재조사를 할 수 있는 손해평가만에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4번에서는 이해관계자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 이게 우리가 혼동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검증조사란 말이 나옵니다. 재조사란 말이 나옵니다. 이때 손해평가반에서 이해관계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3번에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 가입자 간 상호 손해평가. 즉, 제가 지난주 A하고 B가 있습니다. 제가 B 거를 한 10일 전에 손해평가했어요. 그리고 다시 또 B가 이 A 것을 바로 10일 아직 안 지났는데 바로 손해평가한다. 그럼 서로 어때요? 내 거 좀 잘해줘. 내 거 좀 잘해줘. 이럴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공정한 손해평가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17번 같은 경우는 결론은 뭐예요? 좀 이해 당사자들 간에 또는 자기 간에 그래서 공정한 손해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그 평가반에서 빠져라, 제외되라 그런 내용들이에요. 주의할 점은 이렇게 검증이라든가 재조사는 이해관계자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가보시면 손해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첫 번째, 손해평가인은 세 사람이라고 있어요. 평가인, 평가사, 손해사정사 중 1인 이상 포함하여 몇 명으로 5인 이내, 즉 1인 이상 5인 이내였습니다. 두 번째, 교차 손해평가에 있어서 거대 발생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해평가반 구성에 반드시 지역손해평가 한 명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게 틀린 거잖아요. 우리 원칙이 있고 예의가 있잖아요. 이 지문은. 즉 우리가 교차 손해평가라는 것은 뭐예요? 동일 시군구 간에 우리 평가인들을 서로 교차해서 우리가 손해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때 뭐예요? 그때 교차 손해평가할 때 반드시 그 지역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때 지역 손해평가인이 한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원칙이야. 포함되어야 한다고. 다만 예외적으로
거대 발생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지역평가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거. 그다음 3번에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를 기록할 수 있는 현지 조사서를 마련해줘라. 누가 마련해준다고요? 재보험 사업자가. 이게 절차가 그럽니다. 우리 손해평가의 절차는 손해평가 절차 이러잖아요. 자, 우리 농가분이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하고 나서 피해가 이제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럼 피해 사실을 우리 가입자는 신고를 합니다. 어디한테요? 누구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재보험 사업자한테. 즉 보험 사업자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럼 재보험 사업자는 신속하게 이제 손해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신속한 손해평가를 위해서 뭐 한다? 손해평가반을 구성을 합니다. 자, 손해평가반은 방금 1인 이상 5인 내로. 그럼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게 되면은 그 손해평가반한테 가서 뭐예요? 평가를 하게끔 이제 업무를 주겠죠. 평가 실시. 그럼 이때 평가할 수 있는 서류를 줘야 되겠죠. 서류. 자, 그 서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현지 조사라고 표현합니다. 즉 계약자의 인적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지 주소, 이렇게 계약 현황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즉 우리가 서류의 서류, 그래서 현지 조사서를 누가 당연히 재보험 사업자가 이 재보험 사업자가 누구한테요? 손해평가반한테 서류를 줘서 가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끔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 현지 조사서를 누가 가요? 우리 손해평가반을 가지고 자 우리 계약자를 만나서 농지에 갑니다. 가선에 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손해평가를 합니다. 자, 평가를 한 다음에 어때요? 자, 평가 내용을 우리 계약자분한테 뭐 하는 거예요? 자, 설명을 해야 되죠. 송지. 설명을 하고 우리는 뭐예요? 계약자한테 서명을 받습니다. 그러면 서명을 받으면 이제 조사서, 즉 현지조사 작성이 완료된 거죠. 그 현지조사서를 다시 또 누구한테? 우리 재보험 사업자한테. 재보험 사업자한테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제출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이잖아요. 기본. 근데 이제 제출했는데 계약자분이 그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서 별로 불만족스러울 수가 있겠잖아요. 때로는 그러겠죠. 그래서 그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서 우리 재보험 가입자가 다시 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조사 요청할 수 있죠. 근데 이 재조사는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다시 재조사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7일 이내.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또 반대로 우리 계약자분이 방금 전에 제가 손해평가 했어요. 손해평가 했는데 제가 지금 피해율이 10%, 30%라고 말했어요. 근데 계약자분이 생각할 때는 피해율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겠죠. 서명 거부를 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서명 거부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이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서 계약자분한테 정확히 서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계약자분이 그 서명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거기다가 기록하고 해서 다시 그 서류를 갖다가 누구한테? 재보험 사업자한테 제출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또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애초부터 우리 계약자분이 손해평가를 아예 거부하는 경우도 있겠죠. 아예 평가를 못했어. 그럼 손해평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또 우리 손해평가반은 누구한테? 재보험 가입자한테 설명을 해야 되죠. 우리 계약자님께서 뭘 손해평가를 즉 피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어떻게 우리 계약자분한테 반드시 설명을 하고 나서 그 서류를 서류가 작성이 안 됐겠잖아요. 평가를 안 했으니까. 그 현지 조사서를 또 누구한테? 우리 재보험 사업자한테 제출해야 되죠. 어떤 내용으로?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우리 재보험 가입자가 평가를 거부했습니다라는 그 사유를 작성을 해서 누구한테? 재보험 사업자한테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 게 우리 절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보험 사업자는 누가?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를 기록할 수 있는 서류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현지 조사서를 마련해줘라. 자, 손해평가반이 손해평가를 실시할 때는 재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입자의 보험 계약에 관련된 사항을 손해평가반에게 통보해라 해서 그 저기가 다 들어있어. 현지 조사서에가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자, 19번 가보시면 검증입니다. 검증. 자, 검증을 일명 우리가 감사받는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일반 직장생활 하시면서 되게 감사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여기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손해평가한 결과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받는다. 이런 느낌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검증. 그러면 이렇게 검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누구? 재보험 사업자. 검증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재보험 사업자. 그리고 우리 우리가 정부도 검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왜냐면 재보험금을 지급을 하니까 재원이 나가잖아요. 정부를 갖다가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재보험 사업자. 이렇게.
두 사람이 우리가 검증 요원이 될 수 있는 거. 자, 보겠습니다. 검증 조사 결과. 검증했어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현저한. 여기서는 몇 프로 막 이런 말 없잖아요. 현저한 차이가 발생된 경우.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이번엔 전체에 대해서 다 뭐 할 수 있다? 검증 조사를 해야 한다 그랬어요. 검증 조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검증 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즉, 다 이 말이 빠진 거예요. 이 말이. 이 말을 빼버린 거야. 그냥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다고요?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검증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 지문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검증 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거기까지 끊고 바로 뭐예요? 해당 그렇게 되었잖아요. 근데 중간에 뭐가 빠졌다고요?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이 저가고 차가수 조사했습니다. 저가고 차가수 조사. 근데 가서 우리가 검증을 했어요. 근데 이 나무에 한주에 지금 현재 한 나무의 사과가 지금 현재 100, 차가수 조사 했는데 한 나무의 사과가 지금 150개, 여러분이 가서 검증 요원이 가서 150개가 달려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조사한 우리가 리본에다가 차가수 개수를 씁니다. 리본에 몇 개라고 써졌냐면 50개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50개. 네. 굉장히 100개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조사를 정말 똑바로 잘했을까? 해가지고 맨 처음에 우리가 이미 추출해서 검증을 한 거야. 이 사람 정말 문제가 있구나. 이 사람 거는 다 뭐 해야 되겠다. 재조사 다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다시 검증조사를 하는 거예요. 검증조사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재조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틀렸다 이 말이죠. 네, 일단 검증조사했어. 그럼 다시 조사하는 거지. 검증했는데 또 검증조사한다. 앞뒤 안 맞잖아요. 그죠?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건 정 문제가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한다? 재조사. 뭐라고요? 재조사가 불가피하고 판단됐을 때는 무슨 조사한다고요? 재조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조사.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때는 뭐 뜬다고요? 전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이미 추출해서 해서 A라는 손해평가사가 뭐 한 20개 했어? 20개? 근데 그 20개를 했는데 맨 처음에는 이미 추출해서 한 5개만 일단은 뭐 하는 거예요? 검증조사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문제가 있네? 나머지 20개를 다 뭐 한다고요? 나머지 20개를 재조사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다음 2번.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가 있잖아요. 사유 없이 검증 거부해요. 이때는 검증조사반은 불가피하다는 어떤 사실을 누구한테 가입자에게 통지한 다음에 작성하여 어떻게 해라? 다시 재보험 사업자한테 제출하라 그 말이에요. 딱 가서 없어 안 돼요 이렇게 아니라 원칙대로 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재보험 사업자, 그 다음에 재보험 사업자. 자, 두 사람. 재보험 사업자하고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보험 목적, 맨 처음에 일정수 이미 추출. 맨 처음에 하여 뭐 할 수 있다? 검증조사. 이게 이제 첫 스타트죠. 얘가 1번이야.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 일단 여기서 키워드는 2개잖아요. 즉 검증조사 할 수 있는 사람 2사람. 재보험 사업자 그리고 재보험 사업자. 이게 누구라고요? 정부. 재보험 사업자하고 누구요? 재보험 사업자. 정부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맨 처음에 손해평가반들이 여러분들이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서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해서 총 20개다. 그러면 그중에 5개를 이미 추출해서 검증조사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검증조사를 한 거예요. 검증조사 했는데 바로 이제 1번, 2번으로, 즉 3번에서 1번으로 오는 겁니다. 이렇게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했다. 문제 있구나. 이 사람 거에 대해 전부 정권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재조사한다는 거야. 이렇게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이제 그때는 뭐예요?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재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농림부 장관은 재보험 사업자로 하여금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자, 우리 검증조사를 2사람이 하긴다는 거. 자, 20번. 손해평가 요령상 보험 목적물 손해평가 단위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손해평가사 활동을 자격을 취득해서 손해평가사를 이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 방금
이제 정부가 검증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역시 그 관리 기관, 우리 검증 조사를 또 누구한테 위탁을 하겠어요? 우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이제 또 이런 업무를 수행을 하겠잖아요. 실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농공원에서 또 이 일을 다 못하겠죠. 그러겠잖아요. 그 자체 직원 갖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농공원에서 우리 손해평가사를 대상으로 검증요원 직원을 채용을 합니다. 직원을 채용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검증요원으로 활동하는 손해평가사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매 1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직원을 채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을 계속 채용할 수도 있지만 또 본인이 이제 한 1년 활동하다가 나는 좀 그만해야겠다 또 이런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또 새로운 직원을 또 채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검증요원을 채용을 해요. 그래서 손해평가사분들이 결국에는 이런 검증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또 하십니다. 그리고 방금 재보험사업자. 재보험사업자도 마찬가지죠. 재보험사업자도 방금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검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재보험사업자도 또 우리 전국에 있는 손해평가사들을 대상으로 이런 검증요원을 채용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도 또 나중에 어떻게 일정한 자격을 갖출 때 이제 물론 우리가 검증요원을 활동할 때는 바로 이제 막 배출한 즉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 손해평가사를 대상으로 검증요원을 채용하지는 않겠죠. 일정 어떤 자격을 좀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손해평가에 뭐 몇 건 이상 했다든가 이런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검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물론 또 업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반면에 또 고생도 하시겠죠. 왜냐면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검증을 하니까. 근데 또 반면에 어떤 다양한 사례들을 겪어봄으로 인해서 어떤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겠죠. 케이스에서. 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검증요원으로도 활동해 보셔도 여러분한테 굉장히 어떤 지식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검증요원으로도 우리 손해평가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20번 손해평가 단위야. 손해평가 단위.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잖아요. 손해평가 단위. 맞습니다. 1번에 농작물은 농지별로, 가축은 가축별로. 그 다음에 우리 농업용 시설물 있잖아요. 얘는 목적물별로. 이 목적물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우스 동별, 1동, 2동, 3동, 즉 동별로. 동별로 뭐예요? 손해평가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농지 같은 경우, 농작물 같은 경우, 과수원이야? 과수원. 또는 이제 우리가 밭작물은, 밭작물은 또는 뭐 농작물, 농지라고 표현하잖아요. 자, 벼 농지가 30개예요. 누가요? A라는 계약자가. 그럼 손해평가를 봤을 때 그 30개를 몰아서 하는 건 아니죠. 피해난 뭘로? 피해난 농지별로. 꼼꼼한 농지별로 우리가 평가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가축. 자, A라는 계약자가 소를 100도를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누가요? 자, 한도가 폐사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개별 가축. 폐사한 가축, 그 개별 가축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손해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농업용 시설물. 자, 우리가 농업용 시설물은 보험에 가입을 할 때 농업용 시설물 있잖아요. 농업용 시설물은 저희가 보험에 가입할 때 단지 단위로 보험 가입한다고 했어요. 단지 단위. 단지라는 것은 일단 구획이 있겠죠. 구획이. 그럼 여기에 만약에 하우스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자, 세 개가 있다 해봐. 저 단동 하우스가요. 저 세 개 동이 있어요. 단동 하우스가. 그 하우스 동이 세 개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험을 가입할 때 얘 1동 한 개만 보험 가입시켜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단지 단위. 즉 세 개 동을 다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럼 보험에 가입할 때 저희가 보험 가입 금액은 각각 산정을 해요. 1동 1,000만 원, 2동 500만 원, 3동 3,000만 원. 그래서 총 우리가 증권에는 얼마로 표현되냐면 여기 아까 500만 원. 총 우리가 증권의 보험 가입금의 총액이 얼마로 표현되냐면 4,500만 원을 해서 총 우리가 증권 한 장에는 이렇게 4,500만 원 총 가입금의 합계로 해서 표출이 됩니다. 근데 그 안에 다시 세부 내용에 가면 1동 보험 가입금액 1,000만 원, 2동 보험 가입금액 500만 원, 3동 보험 가입금액 3,000만 원 이렇게 각각의 동별로 보험 가입금액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피해가 났습니다. 그럼 태풍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자, 1동만 피해가 입었다고 해봐. 여기만 피해가 난 거예요. 2동, 3동은 피해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손해평가를 어떻게? 그 사고 난 1동만 우리가 손해평가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이때 그 말을 갖다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적물별로, 그 통별로. 목적물별로 우리가 뭐 한다? 손해평가한다 그 의미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벌은 죄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개별 가축별로
즉 소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이 가축별로 우리가 뭐 한다고요? 손해평가 한다고요. 폐사된. 그런데 벌은 좀 다르잖아요. 벌은 굉장히 자그만잖아요. 근데 그 자그만한 벌이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가셔서 벌통을 열어보고 그 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천 마리, 수천 마리 되는 그 벌을 갖다가 다 세서 손해평가 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벌은 벌통 단위로 한 통, 두 통, 세 통 이렇게 벌통 단위로 저희가 손해평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벌이 몇 통 폐사했구나, 5통 폐사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제 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벌애가 막상 여러분이 벌통 가서 조사를 했더니 이 벌 안에 있잖아요. 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벌이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있잖아요. 양봉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이 벌통 안에 우리가 이 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판, 우리 벌들이 꿀을 생산하는 그 판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가 소비라고 해요. 소비. 이 소비가 최소한 이 벌통에 몇 개 이상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걔를 갖다 벌통이라고 봐주냐면 그 소비가 3개 이상 우리가 들어 있을 때 걔를 갖다가 우리가 일명 벌통으로 봐주는 거예요. 최소한 벌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소리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벌은 무슨 평가 단위가 무슨 단위냐면 벌통 단위야. 벌통 단위. 이렇게 시험에 이것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다음 21번 가보시면 자, 수학감소 보장 방식의 벼입니다. 벼. 근데 이때 우리가 수학감소 보험금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우리가 보험금 산출 공식은 자, 수학감소 보험금 구하기 이게 있잖아요.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피. 자, 이때 피해율은 자, 보장분해. 피해율은 보장분해. 보장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지금 현재 저희가 농업재보 이 법령에는 저희가 이 보장 수확량 영어를 쓰지만 여러분들 지금 현재 2차 시험 있잖아요. 우리 2차 시험에서는 우리 지금 현재 피해를 구하는 공식이 보장 수확량 영어를 쓰지 않아요. 우리 피해율은 평년 수확량 분의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즉 보장 수확량 대신에 영어를 갖다가 지금 현재 무슨 영어 쓰고 있냐면 평년 수확량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불과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평년 수확량으로 우리 벼는 피해를 구하지 아니었고 보장 수확량이라는 영어를 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벼는 우리 농가분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가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정책적으로 조금 더 우대를 해줬어요. 벼는. 그 우대가 뭐였냐면 우리 자기 부담 비율이 10%하고 15%형 가입자들은 굉장히 우수 우리 가입자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줬냐면 우대 혜택을 준 거야. 그 우대 혜택이 뭐냐면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이 평년 수확량 있잖아요. 이 평년 수확량을 대상으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잖아요. 근데 이 평년 수확량의 10%를 더 가산해서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걸 무슨 뜻이냐면 즉 가입 수확량 결정을 할 때 평년 수확량의 110%까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정책이 있었어요. 불과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그러면 만약에 평년 수확량이 10,000kg예요. 10,000kg. 평년 수확량이 저희가 평이에요. 그럼 자기 부담 비율이 만약 10%이다. 그때 이 계약자 같은 경우에는 가입 수확량이 얼마가 되냐면 11,000kg이 되는 거예요. 10%까지 더 가산하니까. 그럼 이때 이렇게 평년 수확량과 가입 수확량 중에 큰 값을 갖다 우리는 어떤 용어를 쓰기 시작했냐면 보장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보장 수확량. 그럼 이때 보장 수확량 몇 킬로가 되냐면 11,000kg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가입 수확량을 그만큼 더 늘려서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우대 정책이었죠. 근데 갈수록 손해율이 커지고 갈수록 있대요. 한마디로 손해율이 너무 커지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축소되는 거죠. 좋은 정책들이 조금 더 이렇게 축소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한 2년 전부터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제도가 폐지된 거예요. 폐지. 즉 우리 실무에서 나오는 결론은 이 110% 증액에서 보험 가입할 수 있는 이 제도가 폐지된 겁니다. 농가분들인데 조금 더 안 좋아졌죠. 폐지된 거야. 그만큼 손해가 높아지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이제 실무에서는 보장 수확량이 없어지고 평년 수확량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무에서는 당연히 평수 미평,
평년 수확량분의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량 P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농제법에서는 기존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삭제가 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작년에 어때요? 당연히 이제 보장 수확량이 0으로 나온 거야. 아직은 저희가 일단 농제법에서는 저희가 농제법대로 시험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농제법에 나오면 그냥 이 보장 수확량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지금 3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게. 일단 우리가 법에서는 이렇게 체액보로 맥심을 잡아놔가지고 우리가 실무에서는 그 법 안에서 우리가 갖다가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있냐면 우리 착각감소, 저가전 종합에 착각감소 보험금 있죠. 착각감소와 보험금에 있어서 보장 비율이 지금 현재 우리 실무는 50%형과 70%형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보험을 만들 때는 맨 처음에 최고 맥심이 80% 줬었어요. 맨 처음에 착각감소 보험금 나올 때 80%. 그러다가 이것도 역시 손해가 높아지니까 보장 비율이 50%, 70% 줄어든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감귤 있죠. 감귤. 우리 감귤에서도 등급에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우리 감귤에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교재는 몇 프로 되어 있냐면 70% 되어 있죠. 70%. 근데 여러분 지금 실무에서는 몇 프로 적용되고 있어요? 50% 적용되고 있잖아요. 즉 2차 우리가 이 과목에서 우리 2차에서는 이 과목 감귤에서는 지금 현재 50% 적용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직도 우리 지금 농제법에서는 70% 되어 있어. 그래서 일단은 상한선 즉 70%에서 우리가 실무에서는 그 밑으로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탄력 있게끔. 그리고 역시 차가감소 보험금도 상한선 80%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여기 우리 1차 시험에서는 저기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러면 일단 여기 농제법에 의해서 풀이하시면 되는 거예요. 농제법에 의해서. 즉 차가감소 보험금은 80%, 그다음 감귤은 70% 적용하시고 그다음 변은 보장수확량 적용을 해서 풀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22번 가보시면 자, 재정식. 우리 재정식에 해당되는 것은 양배추죠. 그래서 우리가 재자가 붙는 것은 3개가 있죠. 3개가. 지금처럼 재정식 하게 되면 누가? 양배추. 그 다음에 우리 벼를 다시 옮겨 심은 걸 갖다 우리는 제2양. 다시 뿌리면 재직파. 누구요? 얘는 벼. 그 다음 재파종. 재파종 하잖아요. 재파종은 누구한테? 마늘. 자, 우리가 보험금을 줄 때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양배추 같은 건 몇 프로요? 20%. 그다음 벼는 25%. 그다음 마늘은 35%. 그죠? 보험 가입 금액에다 주잖아요. 그래 여기다가 뭘 곱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는 면적 피해율. 여기도 면적 피해율. 우리 마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줘요? 표준 출력 피해율. 그죠? 근데 이때 우리가 이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이 면적 피해율이 뭘?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했을 때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 근데 이 벼는 여기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했을 때 우리가 제2양 보험금이 나가잖아요. 자, 있죠? 이 나왔습니다. 자, 20%. 일단 이 면적 피해율이 뭐 해야 된다?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해라. 근데 벼는 이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하면 줍니다. 자, 23번에 가보시면 마늘도 나왔네요. 자, 마늘의 재파종 보험금 몇 프로다? 35%. 자, 지급 사유 가보시면 10아르. 자, 10아르라는 것은 우리가 몇 얼마예요? 1000제곱미터를 의미합니다. 1000제곱. 10아르의 출현. 출현이라는 것은 싹이 나오는 거를 출현이라고 표현합니다. 마늘 싹이 나는 거. 즉 몇 주요? 3만 주. 우리가 마늘은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 인수 조건이 3만 주 이상 출현이 돼야 돼요. 3만 주 이상. 우리가 마늘 보험은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하냐면 자, 계약자분이 우리가 씨를 심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파종이라고 표현해. 파종. 자, 파종하고 딱 한 며칠 정도? 한 20일 있다가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합니다. 보통요. 통상 이제 15일에서 20일. 20일 후에 이제 그때 우리가 계약자분이 보험 가입하러 갑니다. 농협에. 그럼 가입하러 가게 되면 저 가입 상담하러 갑니다. 그럼 가입 상담 가면은 농협 직원은 어떻게 하냐면 목적물 조사 갑니다. 즉 현지 조사 가는 거예요. 그럼 가셔서 우리 실제 경작 면적이라든가 그다음 목적물이 진짜로 파종이 되어 있는가. 이때 무슨 조사하는 거예요? 마늘 싹이 났는가 안 났는가? 출현율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출현율 조사했는데 자, 얼마 이상이 출현이 되어야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시켜주냐면 10아르. 10아르에 몇만 주? 즉 3만 주. 3만 주 이상이 출현이 돼야 돼요. 그럼 3만 주 이상이 출현이 되면 이제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험 계약이 일단 보험료를 이렇게 수입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험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보험 계약이 이제 체결됐어요?
자, 그 이후에 이렇게 출연되었던 마늘이 피해를 입은 겁니다.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즉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출연되었던 마늘이 피해를 입고 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몇 주가 예를 들어서 13,000주가 피해를 입은 거야. 그럼 계약자는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13,000주를 또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심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재파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3만 주 이상을 갖춰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때 이 13,000주를 다시 심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돈을 주는 거. 이 돈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재파종 보험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 재파종 보험금은 뭐 또 다시 심었다. 즉 이때 심었어. 근데 그 이후에 또 피해가 발생했어. 또 심었어. 그때는 주지 않아요. 딱 한 번만 줘요. 근데 이 재파종도 우리가 언제까지 심어야 되냐면 10월 31일까지 심어야 돼. 그 안에 그냥 마늘이 최소한 심을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고 10알당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에 지급하는 돈을 갖다 우리는 뭐라 표현한다? 재파종 보험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24번에 가보시면 이거 시험에 요즘에 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정리 잘 하셔야 돼요. 품목별 조사 시기라는 게 있어. 또 조사 방법. 이거 시험에 계속 요즘에 한 번 안 빠지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조사 시기. 언제 조사할 거냐? 자, 여러분 우리 명가분들 보험에 가입을 했어. 자, 그러면 피해가 있었어. 그럼 이걸 수학량 조사. 자, 수학량 조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수학량 조사. 알고 읽어야지 수학량 할 거 아니에요. 알고 읽지도 않았는데 가서 뭐라 수학량 조사 한다? 자, 마늘. 요즘에 지금 시즌이 우리가 마늘 양파 조사 시즌이에요. 지금이. 근데 우리 마늘 양파 조사. 자, 특히 양파. 양파 조사를 언제 하지? 자, 조사 시기가 언제지? 했을 때 어때요? 우리 양파는 다 더복이 됩니다. 우리가 다 쓰러져. 그 더복이 되었을 때를 갖다 우리는 수학 적기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다 이렇게 수학 시기에 우리 대부분이 어때요? 수학량 조사를 하잖아요. 수학 시기에. 그죠? 그런 것들. 이 작물별로 약간 차이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즉, 조사 시기, 조사 방법. 그 다음에 조사 시기. 이게 굉장히 시험에 좀 잘 나오고 있어요. 얘들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품목이 떫은감이야, 떫은감. 떫은감인데 생육 시기. 생육시를 적과 후부터 수확기, 수확 종료야. 적과가 된 거예요. 했는데 무슨 재해냐면 가을 동상이 피해입니다. 가을 동상이. 자, 우리가 가을 동상에 피해. 가을 동상에는 어떤 피해를 주지? 우박은 어떤 피해를 주지? 그 다음에 일소 피해. 일소 피해는 어떤 피해를 주지? 낙과도 발생하겠죠. 우리 일소 피해는 낙과피해도 우박도 낙과도 발생하겠죠. 근데 얘네들 공통점. 이 세 개 공통은 달려있는 과실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그죠? 달려있는 과실에. 즉 착과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착과 피해. 그럼 이런 착과 피해를 언제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했을 때 봐보시면 정답이 몇 번으로 되어 있어요? 4번. 즉 이 세 개는 착과 피해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한다고요? 수확 직전. 착과 피해 조사. 자, 우박은 우박은 5월달에 오잖아요. 자, 5월달에 우박이 왔어. 그때는 아직 우리가 과실의 형태를 띠지 않았다겠죠. 작은 애들, 이 조그만한 애들, 이 사과, 얘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과라고 했어요. 유과. 우리가 만약에 저가전 종합에 가입했다. 저가전에 그랬을 때는 우리는 어떤 사실만 피해 사실 확인 조사만 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나서 애가 어느 정도 사과가 굉장히 크게 성장했을 때 언제? 수확 직전. 이때는 어때요? 사과가 모양을 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우박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맞았던 흔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한다고요? 우리가 수확 직전에 하는 거예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조사를 언제 해라? 수확 직전이라. 착과 피해. 그리고 지금 대상재해가 여기는 지금 가을 동상이만 나왔잖아요. 이런 대상재해. 즉 착과 피해를 유발하는 대상재해는 누구누구가 있다? 가을 동상에 우박, 그 다음에 일소피해. 얘들이 대상재해잖아요. 재해로 인하여 달려있는 과실. 즉 착과, 달려있는 과실. 착과 낙과가 아니잖아요. 달려있는 과실의 피해 사실 조사를 하는데 기억을 언제 한다? 착과 피해. 착과 피해는 본약관 정한 과실 피해에 따라서 구분하여 조사 방법. 표본조사해라 그 말이에요. 착과 피해. 그 말은 우리가 과실과 전수조사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표본조사. 자, 그 다음에 25번에 가보시면 보험가. 역시 또 시험에 아주 계속 단골 문제입니다. 단골 문제예요. 자, 가축.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물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보험 가액하고 손해액 산정. 자, 가축이 폐사했습니다. 폐사. 그럼 폐사를 했는데 우리는 언제 조사한다? 가서 사고 시점에 가서. 가축을 소를 긴급 도축했어. 그럼 언제 가서 조사한다고요? 긴급 도축 시점. 그때 한다 이 말. 가보시면 그때 가격 너 얼마짜리니? 그 가격을 갖다 우리는 보험 가입 시 가격으로 할 거냐? 아니면 사고 당시 가액이 그 사람의 보험 가치, 그 목적물에 대한 가액이 될 거냐 그 말이잖아요. 즉 손해액 산정도 해야 되고 했을 때 가축 먼저 보겠습니다. 가축은
가축의 보험 가액은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 즉 이제 사고 시점을 말하는 거죠. 사고 시점. 그때 그 시기 곳에서 평가한 보험 목적물의 수량 곱하기 적용 가격. 수량이요? 차감하여. 곱한 후 감가상각. 이런 말이 틀렸죠. 감가상각. 이런 말이 없어. 그냥 우리는 뭐에 보험 사고 발생한 때하고서 해서 자 수량에다가 가격 곱해서 우리는 보험 가액 산정. 그다음 두 번째 보험 가입 당시. 보험 가입 당시 가축에 대한 보험 가입 및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 방법에 따른다. 이게 무슨 방식이 바로 협정. 협정 보험 가입. 협정 보험 가입. 즉 원래는 우리가 뭐예요? 자 소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가 폐사 시점의 가격. 그 가치로 해서 우리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거잖아요. 즉 사고 당시. 사고가 발생한 때와 때 그때. 그냥 예외적으로 미리서 정해놔 버리는 거죠. 자 종목 말 유량 검정줬어 얘네들. 얘네들은 뭐예요? 미리서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할 때 정해놔 버려. 자, 너는 사고 나면 얼마 줄게. 즉 사고 당시 가액을 우리는 미리서 언제 정하는 거예요? 보험 가입할 때. 그래서 우리 이미 기평가 보험으로 결정해놔 버리는 애들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가입자하고 누구하고 재보험 사업자가 가축에 대해서 미리서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그다음 3번에 가보시면 자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 가액이에요.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 가액.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 가액은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 제조할 가액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얘도 막 틀렸죠. 일단 시가가 원칙이야. 여기도 마찬가지. 즉 농업용 시설물의 보험 가액은 뭐가 원칙이냐면 시가가 원칙이야. 시가. 그 시가라는 것은 감가상각이죠. 그러면 예외적으로 때 우리가 제도할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원상 복구 비용을 줄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즉 제도할 가액을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3번에 가보시면 자 3번 보험 가액은 발생한 때와 곳에 평가한 피해 목적이라면 제도할 가액. 즉 제도될 가액에서 뭘 빼라? 감가상각률을 뺀다 이 말이에요. 차감해라 그 말이에요. 즉 우리가 3번 같은 경우에는 시가 보상이라 이 말. 원칙은 그래 원칙이. 그래가지고 즉 보험 가액은 제도될 가액에서 뭘 빼라고요? 감가상각률 빼라 이 말이에요.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을 빼서 지금 현재 시가 이 시가가 뭐가 된다고요? 얘가 현재 가치 얘가 보험 가액이다고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우리가 제도할가액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뭐예요? 우리가 그 제도할가액을 갖다가 사고 당시 가액으로 한다는 그런 예외 기준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을 산정한 피해 수량의 적용 가격을 곱하라 그랬는데 때와 곳에서 뭐라는 거예요? 보험 사고 발생한 때와 곳을 산정한 원상 복구비용. 이게 제도할가액. 원상 복구비용 이 제도할가액이라는 것은 뭐예요? 1제곱미터당 1제곱미터당 시설비 곱하기 뭐가 됩니까? 여기서는 피해 면적 또는 가입 면적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결론 뭐예요? 원상 복구 비용이잖아요. 원상 복구 비용. 그 원상 복구 비용을 우리는 뭐 한 거예요? 다 주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하고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이래요. 원칙은.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가 왜냐면 이 농작물 재보험은 정책보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정책보험이다 보니까 시가를 주지 아니하냐 그 뭐예요? 그 말 그대로 원상 복구 비용을 다 줘서 계약자분들에 비해서 원상 복구해서 다시 농사를 짓게끔 해주는 게 이게 베이스예요. 그렇지만 다만 우리가 이제 법에서는 원칙은 일단 왜냐면 이득금지잖아요. 원칙은 일단 시가를 줘라. 다만 예외적으로 우리가 실무에서는 제도달가액 특약을 가입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제도달가액으로 그대로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원상 복구 비용을 지금 현재는 지급을 하고 있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 실무에서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원칙을 이제 아셔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는 가축은 어떻게 해라? 일단은 키워드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금액이 보험 가액이 되더라. 그다음에 농업용 시설물은 시가 감가상각 적용한 거 그게 그리고 장수죠 어디서요? 그때 이때 이 제도할가액은 여기 제도할가액은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제도할가액 여기 제곱미터당 시설비. 이 제곱미터당 시설비라는 것은 그때 사고 시점 가격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사고 시점. 그 당시 가액이 아니라 사고 시점. 시험에 요즘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일단 여기서 저희가 최근 트렌드인 7의 기출문제 최근 거 봤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보셔서 알겠지만 기존에 있는 그 1회부터 6회까지 그 농대법 문제하고는 좀 성향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즉 그 심플하게 문제 나왔던 것 중에서 지금은 좀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간 거예요.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조문을 많이 그 약간 이렇게 응용을 했고 조문을 많이 응용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우리 조문에서
안쪽 깊은 부분까지 더 들어왔다는 거죠. 시행령 쪽으로. 그죠? 큰 타이틀뿐만 아니라 그다음 또 세부 내용까지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트렌드를 보시고 그 농계법을 공부할 때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냥 대충 일명 대충 공부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 7회 때 제일로 이렇게 있잖아요. 재배학, 그 다음에 상법, 그 다음에 이 농계법에서 제일로 여러분이 난해하게 이렇게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농계법에서 난해하게 생각했어. 지금 풀어보시니까 그러잖아요. 그냥 깊이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었잖아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본 문제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